자, 12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서버 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좀 개념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HTML이라고 부르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거든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해가지고 얘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인데 이제 얘가 문제라기보다 얘는 근본적으로 정적인 페이지예요. 정적이라는 게 이제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정적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정적인 페이지가 뭐냐면은 HTML을 코딩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HTML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HTML 코딩해놓고 그냥 접속하면 돼요. 그럼 홈페이지가 잘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내용이 바뀌면은 이제 코딩을 다시 바꿔야 돼요. 에디트를 열던가.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바꿔야만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HTML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HTML이 아무 문제 없이 한동안 잘 쓰였어요. 왜 쓰였냐면 되게 이제 홈페이지들이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뭐 회사 소개 아니면 우리 기관 소개 뭐 이런 홈페이지를 많이 썼죠. 그러면은 기관이나 회사가 뭐 계속 바뀌진 않잖아요. 내용이 회사의 뭐 양력이라든가 역사 뭐 회사 대표 인사말 이런 거는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잘 쓰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뭘 또 했냐면 HTML과 자바스크립트 언어라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그러니까 약간 프로그래밍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게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그림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HTML을 생각하시면 돼요. HTML을 여기다 보관해요. 그럼 PC에서 PC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요. 접속해서 요청하면은 얘가 이 파일을 확장명이 HTML이거든요. HTML 파일을 그대로 전달해줘요. 그대로 전달해서 이 웹브라우저가 그 코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화면에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정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HTML, 자바스크립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스크립트인데 어디서 PC,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서버는 뭐만 해요? 그냥 보관했다가 보내주는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개념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해석되는 내용이 필요했어요. 사이트가 많이 커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 사이트 어때요? 뉴스 사이트는 고정된 거예요. 계속 뉴스가 바뀌죠. 날씨 사이트 같은 거. 쇼핑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쇼핑몰 같은 것도 어때요? 계속 누가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등록하거나 하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스크립트 이제 서버와 달리 아니 아까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랑 달리 서버에서 처리해서 실행되는 게 바로 서버 스크립트입니다. 그럼 서버 스크립트는 이제 장식이 이렇게 돼요. 그림 보시면 이래요. 서버 스크립트는 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바로 안 보내주고요. 얘를 서버가 해석을 해요. 이 서버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뭘로 만드냐면은 HTML 코드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작 보내주는 거는 HTML 코드만 보내주고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죠. 얘는 HTML 코드를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요청하잖아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동적인 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으로 쇼핑몰이다. 그럼 처음에 제가 이 물건을 사려고 요청하면 여기서 바로 안 보내주고 해석해서 보내주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살려고 이제 다시 요청하면 누가 이제 물건을 이미 물건이 품절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해석해서 보내주는 거죠. 품절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그러니까 동적인 웹사이트는 우리가 쇼핑몰, 뭐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 거의도 아니고 전부가 다 서버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해석해서 클라이언트한테는 HTML 코드만 보내준다. 자, 그러면은 서버 스크립트 언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서버 스크립트 언어는 바로 PHP, 우리가 JSP, 뭐 ASP.NE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뭘 배워요? 지금 PHP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PHP가 MySQL과 아주 연동이 잘 되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고 성능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겠죠? PHP를 배웠죠. MySQL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PHP도 결국 뭐 하는 거죠? 서버 스크립트니까 HTML 코드로 해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HTML 코드가 어떤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HTML 태그를 소개하는 겁니다. HTML
자체도 사실 뭐 책 한 권짜리도 있고 한데 얘는 간단히 배우면은 뭐 우리 지금 하는 것 정도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예쁘게 만들려면 당연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만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닌 그냥 간단하게 보기에는 우리 책 몇 페이지에서 소개된 거 그걸로도 일단은 우리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HTML 태그의 특징을 보면은 확장명은 별표 HTML 또는 HTML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메모장에서 작성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메모장에서 안 쓰고 뭐 할 거죠? 아까 뭐를 썼죠? 노트패드 플러스 있죠? 그걸 쓸게요. 메모장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HTML 태그는요, 다 요 괄호 안에 있어요. 이 꺽쇠 괄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예외도 있긴 한데, 그냥 일단은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HTML로 시작해서 슬래시 HTML로 끝난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모르겠죠? 혹시 처음 HTML 보면은 잘 모르실 테니까 직접 코드로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이렇게 생겼고, HTML하고 헤드가 나오고요, 바디가 나오는데 헤드 안쪽에는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넣고 바디 안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HTML 코드를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직접 만들어서 요것들 뭐 설명하는 것보다요 하나씩 해볼게요. 그게 여러분 편하실 테니까. 자, 노트패드 실행할까요? 실행해서요. 자, 새로 만들어보죠. 자, 파일, 새 파일 할까요? 새 파일에서 먼저 저장 먼저 할까요? 제가 폰트 좀 키울게요. 자, 이 정도로 폰트는 이 정도 하고요. 자,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파일을 새 파일에 자, 먼저 우리 확장명을 HTML 저장할까요? 저장을 일단 먼저 HTML을 복사해서 일단 요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죠. 얘가 기본 구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폰트가 좀 이상하니까요. 제가 다시 복사할게요. 복사를 제거요. 됐고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거를 코딩을 하시면 되죠. 자, 저장 먼저 하죠. 저장을 htdoc에다가요. HTML인데 텍스트 하지 말고 그냥 올 파일에서요. test1.html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HTML 코드가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교재 보면서 같이 진행하죠. 교재 보시면은 493페이지 보면은 이제 메타 태그가 있는데요. 얘는 글꼴이나 글꼴이냐 언어에 대한 설정인데 이제 우리 앞으로 UTF-8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코드를. 그러니까 항상 메인 위에 이거 써줄게요. 보면 헤드 쪽에 얘를 이렇게 써주시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써주면은 우리가 이제 UTF-8에서 언어가 안 깨져요. 안 깨지니까 앞으로 얘를 계속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R 코드 나오죠. 494페이지 보면 BR 코드는 한 줄 떼기인데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실행을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한 줄 띄고 MySQL 학습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HTML 주의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띄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장하고 실행해볼까요? 저장하고 자, 브라우저에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로컬호스트 인포 말고요. 인포 말고 우리가 test1.html이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결과를 이렇게 볼까요? 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새로 고침하면 되겠죠. 얘가 엔터 친다고 얘도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줄을 받고 싶으면 그냥 br을 넣어주면은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이 되셨죠? 그러니까 줄 넘어가기 디. 그리고 폰트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폰트는 해보죠. 폰트에서 컬러는 빨강, 사이즈 10 이렇게 이제 폰트를 변경할 수도 있다. 저장하고 됐죠? 폰트가 이렇게 변경했죠? 줄이 안 바뀌는 건 또 뭐죠? 얘서 br이 없으니까 또 하나 더 써주죠 뭐. 저장하고 새로 고침 됐죠? 이렇게 폰트도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수평선 줄을 거줄 수 있어요. 수평선 줄은 그래서 비열을 써주죠. 하나씩 이렇게 써주고. 자, 저장. 됐죠? 수평선 줄이 줄 두께요. 사이즈가 1 하면요. 가장 기본 크기로 될걸요. 그쵸? 1부터 크기는 계속 넣어줄 수 있고요. 픽셀 수입니다. 숫자는. 자, 그리고 앵커에서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 거. 어떤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앵커. 이거 좀 더 길어야겠네요. 옆으로 좀 더 길게 하자.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얘도 좀 줄일까요? 자, 그러면은 요 앵커 href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한빛 홈페이지 연결하면 요 글자만 보여요. 요 글자가 보이고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장하고 볼까요? 저장하고 새로 거침. 그죠? 이 글자만 나오죠? 그럼 클릭하면 한빛 홈페이지에 있는데 언더바 타겟하고 언더바 블랭크 하면요.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걸 많이 빼볼게요. 이게 없으면 그렇죠 하면 요 페이지에서 바뀌어요. 그렇죠? 요 페이지에서 바뀌고 그리고 이걸 연결 이게 왜 안 되죠? 됐죠? 연결되죠? 한빛.co.kr 요 사이트에 연결되죠? 연결되고 요걸 넣잖아요. 컨트롤 타겟 언더바 블랭크 하면 새로운 페이지에서 열려요. 볼게요. 요 페이지는 그냥 두고 새로 고침하고 그렇죠? 요거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새로운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는 거 이해되셨죠? 요게 바로 앵커 href 요거 써야 되니까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지 그림이죠. 그림도 표현할 수 있는데 img src 하면 요 그림 파일 이름이고 폭과 높이인데 이거 하려면 당연히 그림 파일이 요 폴더에 들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한번 찾아 넣어볼까요? 자, 이 파일인데요. 아무 파일이랑 관계없고요. 파일 이름만 되면 되고 잘라내기해서 아까 그 폴더에 이 폴더죠. C 밑에 XMPP, HTTP 여기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폴더를 또 만들고 지정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저장하고 새로 고침할까요? 새로 고침. 그렇죠? 방금 그 파일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표 만드는 것도 아셔야 돼요. 표를 테이블 태그인데 495페이지죠. 테이블에서 표가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직접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 태그를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테이블 여기부터요. 테이블하고 슬래시 테이블 여기까지 표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보더는 이제 두께요. 그 테이블 겉에 있는 거죠. 그 두께고 tr 있고 tr 하면 행이에요. 행이고 td가 열인데요. th는 제목열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열. td는 그냥 일반열. 그래서 제가 실행해 볼게요.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면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제목열, 아이디 이름 제목열이죠. 그래서 두껍게 보여요. td, th죠. th는 하고 그 다음에 얘는 td, td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 테이블도 조금 이따 활용해 볼 테니까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HTML 태그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사용할 것들만 일단 필수적인 거 몇 개를 소개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우리는 HTML은 됐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HTML 수준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어서 PHP 기본 문법을 좀 볼게요. 이제 PHP의 문법인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요. 저희가 이 책을 공부하는 제가 영장에서 처음에 소개할 때 이 책을 공부하는 기준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은 공부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은 뭐든 좋으니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미 그 공부를 하신 분이란 전제라면 PHP도 똑같아요. 다른 거랑 똑같다기보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PHP 문법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PHP의 특징만 살펴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확장명은 PHP를 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확정은 PHP고 일단 얘는 이렇게 시작해요. 물음 PHP 하고 슬래시 물음표하고 닫고 이렇게 안 해야 됩니다. 이게 PHP의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코딩을 하시면 돼요.
일단 주석은 슬래시 두 개 나면 한 줄짜리 주석. 그리고 별표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는 여러 줄 주석. 주석 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이건 안 해봐도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변수는 약간 주의점이요. 변수는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달러하고 변수 이름 해서 $A 이퀄 100 하면 100에다가 A에다가 100을 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만 가끔 실수하는 게 달러 붙이셔야 됩니다. 변수는 요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변수 뭐 대입하는 개념이 이렇죠. 변수 안에 값을 대입한다. 뭐 이 정도는 추가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소스 코드 12-3부터 같이 한번 직접 해보죠. 해서 하면서 보죠. 뭐. 자, 새로 하나 만들까요? 파일을. 네, 파일 하나 만들고요. 저장을 하죠. 저장을. 먼저 그냥 테스트 하죠. 테스트 1.php를 하죠.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보면은 php 물음표 이렇게 들어가고 물음표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는 앞에 골뱅이를 달러를 붙이죠. 달러 붙이고 프린트하면 이거 출력되겠죠. 그리고 변수 뒤에는 문자열 변수 에코에도 출력돼요. 똑같아요. 프린트랑. 저장하고 실행할까요? 실행은 이제 우리가 여기 밑에 테스트 1.php죠. 우리가 php 이 됐죠? 100 나오고 안녕하세요 MySQL 이렇게 출력이 잘 되네요. 문제 없죠? 자, 변수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살펴볼까요? 맨 앞에 달러 붙은 거 얘기했고 숫자와 문자 언더바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숫자로 시작은 못해요. 그러니까 달러 ABC, 달러 ABC 1, 2, 3 이런 거 다 되는데 언더바도 돼요. 근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달러 1, 2, 3 안 되고 1, 2, 3 ABC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해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형식 보면요. PHP는 정수, 실수, 문자열, 불형, 객체, 배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입을. 그런데 이제 변수 타입이 일반적인 컴파일러 언어처럼 변수 선언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PHP도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선언은 없고 이 대입하는 순간에 이 값을 대입하는 순간에 이 변수가 그 데이터 형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선언이 없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A에다가 1, 2, 3 대입하면 이 순간에 얘가 정수로 되고요. 다시 A에다가 1, 2, 3.123을 대입하는 순간에 다시 얘가 실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하는 때마다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변수 하나만 쓰고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죠. 얘도. 자, 저장하고 맞죠? 정수, 더블형, 실수, 스트링, 불리언, 어레이. 어레이는 배열인데요. 조금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과 어차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get 타입으로 한번 데이터 타입도 확인해 봤어요. 자, 문자열 봐보죠. 이번에 문자열. 자,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되고요. 작은 따옴표로 돼요. 모두 관계없고. 근데 이제 권장사항이 우리가 SQL문을 쓸 거니까요. SQL 안에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바깥은 큰 따옴표를 묶고 그 내부에 있는 거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SQL문을 나중에 쓸 때 훨씬 눈에도 잘 들어오고 편리합니다. 자, 문자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 보죠. 뭐 복사해서 코드 가서 할까요? 코드 가서 자, 이렇게 되면 str1은 이것이 MySQL이다. 그냥 문자열. BR 이런 것까지 같이 되네요. 그리고 홀 다운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쿼리문 쓸 거니까요. 바깥은 뭘로요? 셀렉트문은 큰 따옴표. 그리고 이 안에 유저 아이디 이퀄 뭐 이거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겠죠. 새로 고침. 이해되셨죠? 그리고 BR은 출력되지 않고 출력되면서 이게 HTML 태그니까 HTML 태그로 줄 넘어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력할 때요. 이 HTML 태그를 만들어서 출력하면은 그 HTML 태그가 되는 거죠. 얘가 HTML 코드가 되니까
이렇게 작성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오해하시는 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가 지금 서버잖아요. 아파치 서버의 파일을 저장하는 거고 얘는 클라이언트 PC에서 접속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소스를 보면요. 요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엣지 브라우저는 그 소스 보기가 잘 안 보이니까요. 우리 그 익스플로러에서 하죠. 얘를 똑같으니까 이제 익스플로러 쓸게요. 여기서 소스 똑같으니까 어차피 브라우저는 얘가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코드가요 그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서버에서 해석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준다 그랬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소스 보기 보죠. 소스 보기. 잠깐만요. 예, 됐죠. 자, 그러면 소스 이렇게 보여요. 이 코드로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만든 PHP 코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HTML 코드로만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PHP가 해석해서 보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안도 사실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안이 무슨 말이죠? 이 코드 자체가 아예 안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서버에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몇 페이지일까요? 교재 펴서 하죠. 그 다음에 조건문과 반복문. 교재는 500페이지네요. 드디어 500단위로 들어왔네요. 500페이지 보면 이제 if 조건문 아시죠? if 조건식 참일 때, else 거짓일 때. 한번 돌려보죠. 뭐 간단하니까.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죠. 맞죠? A가 B보다 작습니다. 결과 나왔죠? 자, A가 100이고 B가 200이고 if A가 크다, B보다 크면은 A가 큽니다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A가 작습니다. 현재 여기 출력됐죠? 뭐 if문은 뭐 할 거 없죠. 자, if else if가 있죠? else if 여러 개일 때는 if else if 제가 지금 이거 조금 빨리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 좀 해봤다는 전제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게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신 분이라면 조금 책을 보고요. 좀 진지하게 하시고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건요. PHP보다는 다른 뭐 C 언어나 자바 이런 걸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야 PHP 같은 걸 금방금방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보죠. 자, 점수가 83점에 변을 넣고 if 90보다 크냐? 그러면은 A 약점. else if 그렇지 않으면 80보다 크냐? 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저장하고 실행하면 자, B 약점이네요. 그렇죠? 83이니까 요게 출력이 된다. 요게 if else if고요. 얘가 잘 하시는 스위치로도 할 수 있죠. 스위치 함수로 바꿀 수 있으면 스위치 케이스 여러 개 중에 되는 거죠. 방금 똑같은 결과 나온 거죠. 스위치하고 인트발 이게 새로운 함수 나왔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정수로 나누기 10을 한 다음에 정수로 해야 10, 9, 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100번부터 다 해야 돼요. 100, 99, 98, 97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10으로 나눈 다음에 소수점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int value 약자인 int 발 이렇게 하면은 얘가 8로 딱 떨어지겠죠. 자, 동일한 결과일 겁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동일하게 B 약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스위치 케이스문 되죠? 그 다음에 반복문인 for문을 살펴볼까요? for문. 자, 반복문 for 초기값, 조건식, 증가값 뭐 아시죠? 한번 볼까요? 그래도 화면을 이거 for문 모르시면은 안 되세요. for문을 알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시면 다른 언어에서 공부를 해오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for문 보면은 초기값, 조건식, 증가값 아시죠? 그래서 이 초기값을 가지고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여기에 for문 뭐 돌려볼까요?
복사해놨네요. 저장하고 새로 고치면 저 1, 2, 3, 4, 5, 6, 7, 8, 9, 10 일부러 띄어쓰기 하나 하려고요. 에코 숫자하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합계 한번 내볼까요? 123에서 456까지 합계가 몇이죠? 그리고 짝수의 합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for 123부터 456까지 하고 i를 2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하고 홀수의 합계네요. 1, 2, 3, 그 다음에 1, 2, 5, 1, 2, 7, 1, 2, 9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언제까지요? 4, 5, 6까지. 그러면 합계에다가 처음에 0으로 초기하고 합 이퀄 합 플러스 1, 2, 3, 합 플러스 1, 2, 5 하면은 1, 2, 3에서 4, 5, 6까지 홀수의 합계가 되겠죠. 저장하고 48263이래요. 48,263이 1, 2, 3에서 4, 5, 6까지 홀수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while 문제 있어요. while 문제 사실 for문과 거의 동일한데 for문은 초기값, 증가값이 있는 반면 while 문은 그게 없겠죠. while 문은 조건식만 있죠. 그래서 초기값, 증가식을 따로 사용을 해야겠죠. 따로. 그래서 우리 되게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초기값을 while 문 밖에 쓰고 증감식은 while 문 맨 안에.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거 있죠. 그거를 직접 while 문으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결과인데 이 for문을 while 문으로 바꿔볼게요. 보시면 어떻게 하겠죠? 이거를 직접 해보죠. 뭐 이걸 밖으로 빼요. 위로 빼서 그리고 얘는 증감식은 이 안에 맨 마지막에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얘를 while로만 바꾸면 돼요. while 바꾸고 세미콜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됐죠? 이러면 for문이 while문으로 바뀝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치면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은 결과가 되죠. 이렇게 해서 for문과 while문은 둘 다 당연히 호환이 된다. 그래서 어떤 언어는요, for문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종종 있어요. 어떡하죠? while문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배열 얘기해 볼까요? 배열도 역시 다른 언어에서 다 나온 개념이죠. 변수를 하나씩 쓸 수도 있지만 배열 개념으로 변수 정의하고 이렇게 첨자로써 쓸 수가 있다. 이러면은 훨씬 편리하다. 여러 개 쓸 때는 이게 배열이죠. 그래서 배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만들고 써보죠. 코드에서 확인해 보죠. 자, 보면 이제 myArray에 대한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100이라는 숫자, 두 번째는 MySQL 문자열, 그 다음에 소점. 혹시 자바나 C 언어를 공부했으면요, 걔네는 배열도 데이터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트형 배열, 뭐 플로트형 배열, 더블형 배열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지만 PHP는 데이터 타입이 없이 마구잡이로 넣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 때 array 함수 써요. array 함수하고 배열에 들어갈 애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얘가 출력되겠죠. 뭐 100 MySQL 123.123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range 함수 쓰면 돼요. 그러면 1에서 3까지가 발생해서 배열에 1, 2, 3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1, 2, 3 되게 편리한 함수죠. 그리고 range 함수가 초기값, 끝값, 그리고 증가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1, 3, 5, 7, 9 이렇게 바뀔 거예요. 됐죠? 1, 3, 5, 7, 9 하고 10까지 1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 이렇게 지금 배열 만드는 방법이 array도 되고요. 아까 range도 되죠? 되고 또 그냥 배열 이름 주고요. 첨자 쓰고 하면 배열이 처음에 만들어져요. 그냥 자동으로. 그리고 얘가 0번째에 넣고 그 다음에 1, 2 그러니까 배열을 따로 선언이 없어서 그래요. 선언 없이 이렇게 첨자로 해도 자동으로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보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당연히 잘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배열의 활용을 봐야겠죠. 그러면 배열은 반복문과 같이 써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508페이지인데요. 여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 배열을 1부터 10까지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 배열의 내용을 합계하는 거. 사실은 0에서 10까지, 그러니까 0에서 1에서 10까지의 합계인데
그거를 배열로 만들어서 배열을 합치겠다. 이런 코드죠. 실행해보죠. 저장하고. 자, 55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myArray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myArray 0은 1, myArray 1은 2 이렇게 해서 myArray 9까지겠죠. 9에는 10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반복문으로 해서 합계를 한번 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에서 약간 이제 다른 언어랑 달리요. PHP에서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배열은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제 함수 보시면은 자, 셔플이라는 함수인데 여기 뭐죠? 이거는 1에서 10까지 배열을 만들어라. myArray 0부터 9까지죠. 첨자는 0부터 9고 값은 1에서 10까지 이렇게 별에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셔플 함수를 쓰면은 이거 막 섞어요. 자동으로 되게 편리하죠. 임의로 섞은 값에서 for each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이 배열에 있는 내용 있죠. 이거를 하나를 빼서 여기다 넣어요. 데이터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써먹어요. 이제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면은 또 여기다 넣어요. 두 번째 넣어요. 그래서 for each를 쓰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 배열에 있는 내용을 다 한 번씩 다 훑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배열의 안에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몰라도 되죠. 그냥 있는 걸 처음부터 하나 갖고 돌고 다음 거 갖고 돌고 이렇게 계속 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거죠. 자, 이번에 오름차순 정렬도 되는 거죠. 솔트 하면은 정렬이 오름차순 된 거를 출력하면은 정렬된 거를 여기다 출력하고 rsort는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 어레이 리버스는 반대로 그 차례를 순서를 반대로 돌려주는 건데 이건 좀 주의할게요. 다른 rsort솔트 셔플은 이 자체를 그냥 섞어주는데요. 얘는 안 섞어주고요. 결과값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다시 이해되셨죠? 얘는 myArray 얘를 섞는 게 아니라 섞은 결과를 반환하고 얘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역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함수들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려면 코드가 좀 길어지는데 PHP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제가 뭐 글자 틀렸네요. 14행이 어디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글자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복사해 쓰느라고. 자,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됐죠? 그래서 이미를 섞은 거 이거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보시죠. 이건 달라지죠. 계속 또 볼까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배열안을 활용할 수 있는 함수도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